네, 대한민국에 거대한 중국 자본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는 국경절인데요. 이 국경절을 맞아서 16만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가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씀씀이가 커진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제주도 땅까지 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거대 자본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만기 중국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커들이 많이 는다고 하던데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1일부터 이제 7일까지가 중국 최대 명절 네. 아닙니까? 예. 30일 날, 9월 30일 날 많이 입국했고요. 어제도 많이 입국했고 아마 오늘도 이제 입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모두 한 16만 명 정도가 중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 32만 명 정도일 텐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죠. 16만 명이 오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늘었다. 예. 그만큼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찾는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이나 쉬네요. 중국의 국경절 명절 어떤 연휴이길래 이렇게 길게 쉬는 거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중국에서 국경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국이 이제 1949년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건국한 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건국일이죠. 중국 네. 건국일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경축 행사도 하고 국경절은 중국에서 이제 그 상반기에 그 춘절이라고 우리의 구정이죠. 예. 네. 구정이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쉬고요.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국경절에 이제 7일 동안 쉽니다. 그래서 춘절에는 주로 고향을 많이 가고 국경절에는 해외여행. 이제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나 그래서 이번에 5억 명이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대단하네요. 대단해. 네. 자, 그런데 왜 한국을 많이 찾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한류의 영향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또 오랫동안 또 이웃하면서 살았고 좋은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요. 예. 특히나 한국이 가깝지 않습니까? 아하. 가깝고 한국이 또 비용이 적게 든다. 비용도 좀 적게 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한국에 관심 가진 게 쇼핑. 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오는 목적을 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가장 큰 목적이 쇼핑이 80%다. 그래서 쇼핑이 절대적입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 말씀대로 쇼핑 엄청 좋아하고 또 씀씀이도 정말 크잖아요. 면세점이나 백화점 가보면은 박스채 사고요.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쓰러 가고요. 네.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니까요. 이제 한 명당 한 250만 원 정도 쓰는 거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보통 쓰는 돈이 168만 원이니까 뭐 한 1.3배 이 정도다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네. 평균으로 25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 중에 이 표본 편차를 확 벗어나는 분들이 이게 많아요. 이제 이분들이 바로 이제 이 유통 업종을 좀 설레게 하는 분들인데 가령 뭐 명품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에 갔어요. 네. 명품 가게에 갔는데 네. 이게 딱 찍을 거 아닙니까? 자, 요거 그러면은 보통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또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거 봐서 둘 중에 하나 고를까? 둘 중에 하나 뭐 네. 이런 정도인데 네. 여기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다 달라. 예. 실제로 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다. 예. 이탈리아에서는요, 명품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중국인들이 오고부터 한 3년 전부터 우리 말한 대로 이 매대처럼 이 대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비치했다. 왜냐면 이거 편하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할 때고 편하게 하려고 이 매장 디스플레이도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평균 250만 원이지만 이거는 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미치는 그 효과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손이 큰 겁니까? 중국 사람들. 특히 선물 사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좀 나라가 좀 크지 않습니까? 대국적인 기질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보다는 좀 더 이 스케일이나 이 통이 좀 큽니다. 네. 근데다가 특히나 중국에서는 어떤 그 대인관계, 관시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 관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관계를 중시하죠. 관계를 중시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통큰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 뭐 지인들한테 또 이제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서 비즈니스 하거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좀 통 크게 하는 경우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했던 초반까지 했던 깃발 관광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단체 중국 관광. 국내에서는 네. 뭐 깃발 관광이 아직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대부분. 보니까 우리도 깃발 관광 갈 때만 해도 네.
누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뭐 해외 간다고 해외여행 하면 갔네. 뭐 좀 사다 줘. 그렇죠. 일본 가면 뭐 코끼리 밥솥 사다 줘.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뭐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유통업계들은 그야말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네.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마케팅도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별의별 마케팅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판다를 뭐 다 매장마다 중국인들이 비치하는 좋아하는. 네. 하고 통역도요. 중국인 통역은 거의 2배 이상입니다. 하고 실제로 몇몇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그러니까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니까를 대체하는 그 일본 수요를 이 TO를 중국인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백화점 보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각 매장마다 브랜드마다 한 명씩 중국어 할 수 있는 사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동거리 걸으면은요 귀에 다 들어옵니다. 중국말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네. 한번 왔던 관광객이 네. 기분이 좋으면 또 갑니다. 동남아의 어느 섬, 중국의 뭐 상하이, 뭐 이런 아니면 일본의 무슨 그렇죠. 오다이바, 네, 좋은 기억이 있던 데는 또 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 번 왔으면 서울, 그 다음엔 에이 한국 갔으니까 딴데 안 온다는 거 이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로운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한국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던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서 좋게 입소문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한데 예. 우리가 재방문율 같은 경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 그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30%도 안 되는 형국인데요. 예.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심지어는 한 조사에서 16개 나라 관광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다시 올 의향이 있느냐? 예.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14위로 최하위권으로 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그 먹거리 문화 같은 경우 참 중시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좀 만족을 좀 못하게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저가 관광 같은 경우. 저가 여행 상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와서 한 20만 원대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고 예. 찜질방에서 잠을 재우고 그렇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그 않겠습니까? 중국 분들 중에 찜질방에서 그냥 자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어느 호텔 그렇게 뭐 그닥 좋은 호텔은 아니었는데 아침 조식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봤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와, 내 샌드위치 몇 개에 그냥 야 이게 중국인 관광객들 이래서 진짜 또 오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숙소 같은 경우도 저쪽 경기도 서울까지 경복궁 보러 오려면 한 2시간씩 차 타고 와서 보고 뭐 하루 종일 쇼핑만 하고 뭐 네. 이런 것들 또 질 낮은 식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네. 되는데. 이 올 한 해 전체로만 보면 600만 명의 유혹커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국내 여행사들 이들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 한현희 기자의 보도 내용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허가받은 여행사는 모두 178곳. 유혹커 증가에 즐거운 기명을 짓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날이면 단체로 한 50회 정도 이루죠. 거의 지금 마이너스죠. 늘어나는 관광객에도 여행사들을 울상짓게 하는 것은 낮은 여행 상품 가격입니다. 이런 여객선을 이용한 4박 5일 일정의 단체 여행 패키지 값은 평균 1,300위안, 우리 돈으로 23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객선 이용 요금과 숙박비,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런 가격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 여행사들은 중국 관광객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여행 상품 판매에서 오는 손해는 결국 쇼핑 알선비로 메우게 됩니다. 오늘 겨자 먹기로 받는다든가 쇼핑이에요. 얼굴 확인하고 뭐하고 손님 데려갔으니까 거기 알선 수수료를 줘요. 불공정, 강제 옵션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여행사들이 이런 저가 여행 상품을 유지하는 것은 업체 사이의 경쟁 때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보유한 자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요금이.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작은 회사들은 대형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거대해진 내부 시장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일본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가 상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형성됐고 여기다 가격 올린다고 하면 서로 경쟁거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저가 위주의 여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런 게 구조가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여행의 경험치가 높아지면서 그러한 저가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선진화된 그런 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중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 방문객 숫자는 늘었지만 여행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23만 원, 4박 5일. 그것도 배스닥, 숙박비, 식비까지 다 포함된 예, 금액이에요. 비행기 값도 안 나와요. 네. 비행기 값도 23만 원 갖고는. 네. 야, 그리고 이론이 출혈 이유가 경쟁이 있습니다. 나오는 예, 거죠. 출혈 경쟁 하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한 7조 쓰고 연간 예. 4조 원 쇼핑한 데 쓰는데 이 여행 업체들이 노리는 거는 그 23만 원이 아니라 이제 이 여행 중국인들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쇼핑. 거기서 먹는 커미션이 아마 한 30만 원은 될 거예요. 그거 많으니까 일단 여행 공비는 최대한 낮추고 막 싸게 이렇게 저질로 한 다음에 데리고 쇼핑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이렇게 하면 재방문율 아까 떨어졌잖아요. 다시 안 예, 다시 또 안 오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한두 번 갈 때 많이 속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들이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가이드. 샀지만 예. 요즘에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아예 그 나라에도 안 가고. 네. 그래서 지금이나마 빨리 좀 이거를 고품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이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가이드가 뭐 여행 저희도 이제 단체 관광 외국 가지 않습니까? 네. 가이드가 무조건 이거는 필수입니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막 그렇죠. 가면 예. 그 나라 자체가 싫어지는 싫어지죠. 거거든요. 예, 여행 자체가 즐겁지 못하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003년도 10월 달에 중국에서 여유법이라고 해서 그걸 통과시켰는데, 시행을 했는데요. 예. 여유법이 뭐냐면 중국의 해외 저가 여행을 금지시키는 거였어요. 네. 예. 그래서 한때 한국의 이제 관광 이제 업계에 조금 타격이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센 조치가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밀려오는 중국 자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주도 얘기인데요. 예. 요즘 제주도 땅 야금야금 중국인들의 소유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특히 제주도에 바오젠 거리라는 거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바오젠. 이게 네. 바오젠이 일단 무슨 말이에요, 바오젠? 바오젠이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예. 근데 건강식품, 건강용품 그런 회사예요. 아, 중국의 기업 이름이군요. 기업 이름이죠.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바오젠 거리 무엇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돌하루방 앞에 있네요. 제주도를 네. 상징하는요. 예. 네, 2011년 중국 건강용품 업체 바오젠 그룹의 직원 11,000여 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요. 이 방문 기념으로 제주도 로데오 거리를 중국 회사명인 바오젠 거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의 그 직접 소비 지출이 300억 원이나 됐다고 하네요. 300억? 네. 며칠 동안요? 5박 6일 동안. 5박 6일 동안. 5일 엄청나죠. 야, 네. 뭐 이 정도가 되니까 바오젠 거리. 자, 그런데 와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도는요. 네. 그냥 놀다 오는 데도 있지만 여기 봐라. 여기 땅 우리가 사놔도 괜찮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제주도 땅만 구입하는 건 아닐 테고 지금 땅에 대한 이런 소유욕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지대하고요.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 사람 부동산 큰 손 노릇을 하고 있죠.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이 봤을 때 무비자로 지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무비자로 한 달을 체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들인데도 무비자로 일주일밖에 체류를 못 하는데 이 제주도는 한 달을 체류하고 상해에서 제주도까지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아, 예, 그렇죠. 굉장히 가깝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뭐 땅 사놔도 우리 그냥 앞집에 땅 하나 사놓은 것 같은 상해에서 저 청두 가는 것보다요. 상해에서 제주도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최근 5년간 폭증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매입한 게 네. 물론 아직까지도 비중으로는 한 제주도 전체 면적의 0.3% 정도인데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지의 땅은 지금 중국인들이 야금야금 갖고 있어서 요지예요, 그것도? 예, 공시지가로 보니까요 4억에서 5,800억 이게 5년간.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들이 딴 상해 공시지가가 벌써 5,800억이 된 건데 예. 네. 요지 중에 하나가 곶자왈이라고요. 곶자왈. 한라산 이렇게 돼 있는 그 중턱에 예. 뭐 열대 식물도 있고 한대 식물도 그렇죠. 있고 막 그 식물은 엉클어져 곶자왈 있는 거. 식물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또
해가지고 카지노 개발, 뭐 리조트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서귀포의 알짜 지역도 다 사고 있고요. 예.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최근에는 땅만 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내 합작사를 하나 걸어가지고 리조트, 테마파크, 뭐 박물관 마치 중국의 어떤 온 것 같은. 콘도미니엄을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콘도미니엄을 짓죠. 중국 자본으로. 네. 중국 관광객들 오죠. 네. 중국 요호코들이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돈을 썼지만 이제 앞으로 쓰는 돈은 중국 기업한테 쓰는 중국 거야. 기업한테 쓰면 중국 기업은 가져가고. 오. 마치 우리나라는 제주도 땅 빌려주고 가만히 있고 중국인들이 와서 놀다 가고요. 예. 우리 제주도 사람, 우리 한국인들 고용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심한 말로 하면 우리를 좀 부려먹는 부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패턴, 이게 화교자본 차이나머니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이민제다 많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인들 끌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야, 그렇게 예. 되면은 호텔 주인은 중국 사람이고 매니저도 중국계고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 과장급하고 청소하시는 분은 한국 사람이고 네. 이런 중국인들 관광하고 거기서 돈은 쇼핑하고. 중국으로 가고. 네. 예. 또 최근에 그 중국 같은 나라는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법을 투자해서 성공한 나라, 가장 최근에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중국인들에게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몇 년 전까지 붐이 일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은 이 붐이 중국에서 강력하게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값이 천정부지로 솟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 이런 사람들이 자금력은 굉장히 풍부하고 네. 예.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주치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가라 권장을 합니다. 뭐 땅 사면 뭐 영주권도 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해외-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 네. 이민- 제주도는 당연히 지금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예. 거기서 영주권을 주죠. 5억만 땅 사면은 땅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구입하고 하면 부동산 땅 아니래도 다른 네네네. 아파트여도 건물도. 아파트 예, 네.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5억이면은 F2 거주 비자를 주는데 네. 지금 5억이라는 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이 5억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콘도미니엄 이런 거 짓지 않습니까? 차이나머니 그거 분양받는데 5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하나도 안 가는 거죠. 예. 네. 하고 그동안에 투자 이민했던 사람들을 좀 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흑사회라든가 이런 중국 쪽의 이 조폭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그 5억을 들고 와서 마치 돈 세탁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 선거 당선되고부터 투자 이민제를 재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투자 이민제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뭐 중국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해서 이 설문조사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소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압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97%가 우려된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단 3%만이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들도 함께 볼까요? 예, 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제주도민인데 진짜 심각하다. 이러다 제주도는 중국 땅 되고 제주도 사람은 원주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 했고요. 네. 정부는 정확한 판단의 잣대를 세우고 땅을 파세요. 이런 제언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만 우리가 네. 지금 독도 영유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 일각에서는 제주도도 자기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에는. 아닙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지정학적으로 제주도가 중국한테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고요. 유럽 쪽은 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태평양을 거쳐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는 이쪽이 나갈 항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어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어도는 우리가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 지난번에 뭐죠? 방공 10배구역 예, 예. 네. 할 때 중국이랑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국 사람들의 그 욕심 이거는 신향상. 점점 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인들의 투자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제주도나 이제 한국에 중국 이제 부동산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네. 무조건 막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자 유치가 절실한 마당에서 그렇죠. 우리가 투기성이냐 투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자금들이
어떤 형태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거에서 뭐 법적 뭐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제주도의 그 펑정지에라는 그 아주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죠. 펑정지에. 예,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제주도에다가 몇 년 전에 땅을 직접 사고 거기다가 그 저지 문화 예술인 마을이라고 제주도에 아, 저분입니까? 예. 그래서 저분이 거기다가 자기 펑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분들이 여기 제주도에 작품 활동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한테 제주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펑정지에가 오면 다른 미술가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자기 그 친구들도 이미 토지를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요? 들어오려고. 그래서 저는 뭐 저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유치를 해서 뭐 아시아의 미술의 메카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예술인 것 같아요. 마을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술인 마을 속에 저 스튜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정철진 평론가 긍정적인 투자 유치 방향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차이나머니 오는 게 다 부동산으로만 와요. 제주도 샀다가 이제는 내륙은 없나 홍대 쪽, 연남동 쪽으로 또 확 밀려갔거든요. 서울도요. 예, 서울로도 그러니까 다 이 부동산 쪽으로만 가니까 이제 5억 들고 와서 투자이면 이제 이걸 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가게를 연다든가 예. 주식을 좀 사게 한다든가 이 금융 쪽으로 투자를 하게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땅 사고 이쪽 부동산으로만 가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또 역습을 당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중국 자본 한때는 중국 가서 사업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너도 나도 갔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가서 사업하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 사람들 와서 너무 좋아했죠. 요코 오고 중국 자본 온다고. 언젠가는 그게 또 다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김만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